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를 진행하게 된 마케터 김용민 마케터 이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이라 좀 목이 좀 잠긴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조금 춥습니다. 그래서 입이 좀 얼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배너 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마케터분들이 컨텐츠로 계속 다루시기도 하고 광고를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배너 광고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배너 광고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 어떤 배너 광고를 해야 되는지, 혹은 배너 광고가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너 광고라는 그 단어 자체를 한번 볼까요? 배너 광고. 배너 광고가 뭔지 혹시 혜지 씨는 아시나요? 배너가 뭐죠? 배너 말 그대로 딱 보이는 판? 보이는 판? 배너 보이는 판? 철자가 아마 이게 맞는지. 네, 맞을 거예요. 배너 광고는 말 그대로 현수막이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특히나 요즘은 또 곧 있으면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달릴 텐데, 현수막이라는 걸 걸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보면서 누가 보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게 되겠죠. 그래서 걸려있는 고정 현수막인데 온라인으로 이 배너 광고가 넘어오게 되면 고정 혹은 위치가 바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너 광고라는 건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 고정된 배너 뿐만 아니라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는 배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현수막인데 온라인에서는 고정된 현수막 혹은 위치가 바뀌는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정된 배너의 대표적인 예시는 예를 들어 유튜브, 마스터헤드라든지 네이버 타임보드, 룰링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네이버 타임보드랑 롤링보드는 또 너무 딱 지면 바로 메인 지면에 있는 광고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엔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이 너무나 이제 사용자가 많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엔진이라든지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네이버 PC 검색은 검색량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창 바로 밑에 있는 긴 바 형태의 배너가 타임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 단위로 부킹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0시부터 11시까지 나오고 있는 배너는 그 1시간 동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어떤 광고가 돌아가고 있는지는 저희가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 배너는 제가 보는 것과 혹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보는 배너가 똑같을 거예요. 그럼 네. 과금 방식이 CPT 맞나요? 이건 C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부킹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가의 배너 형태인데 고정 배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배너 중 하나입니다. 롤링보드는 타임보드 우측 하단에 로그인하는 창 아래쪽에 위치한 배너인데 말 그대로 계속해서 롤링이 되죠. 이건 타임보드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묶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고정 배너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배너 광고는 현수막 형태인데 이 배너 광고를 그러면 저희는 왜 하는 걸까요? 배너 광고를 하는 이유엔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내 브랜드를 알리는 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혹은 정말 뭐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거나 알리기 위함이 제일 근본적인 이유긴 할 텐데 배너 광고는 아무래도 알리려고 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판매를 하기보다는 뭔가 나의 브랜드를 또 내 서비스나 상품을 알릴 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답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좀 당황시켰죠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배너 광고는 이건 현수막이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정보를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받는 전단지 같은 것들 또 배너 광고 형태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딘가에서 오픈을 했다, 가게가 오픈했다를 알려줄 때 뭐 저희 전화번호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뭐 얼굴 보면서 뭐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거나 그때 이제 만약에 필요는 없더라도 뭐 예를 들어 어떤 헬스장, 어떤 뭐 피트니스 센터가 오픈을 했구나, 뭐 피자집이 오픈을 했구나, 아니면 중국집에서도 전단지 많이 주시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선거 같은 경우에도 곧 있으면 선거가 있을 거라는 걸 현수막들이 걸림으로 인해서 분위기로 알게 되고 또 어떤 후보가 나왔고 뭐 어떤 당에서 누가 나왔구나, 뭐 어떤 공약이 있고 아 우리 구에서는 이게 뭔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사안에 좀 중요하구나,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노티를 하기 좋다, 정보 전달에 효과가 있다. 결국 지면이 크기 때문에 뭐 텍스트만 있다기보다는 이미지랑 같이 있을 때 아 어떤 이미지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편해서 그런 정보 전달 혹은 뭔가 몰랐던 걸 알리는데 배너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 배너 광고를 선택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정보 전달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신규일 경우,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경우처럼 뭔가를 좀 저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만한 분들에게 알려줄 때, 알려줘야 되는 업종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좀 어떤 매체를 선택하거나 이 매체를 선택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너 광고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너 광고 사들이 있는지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GFA입니다. 그러니까 GFA는 풀어서 얘기하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거든요. 네이버죠. 이 GFA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정 배너 있잖아요. 이 고정된 배너들이 시간당 부킹으로 뭐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단위가 비싸면 2, 3천씩 해요. 1시간당. 1시간을 광고를 하는데 2, 3천을 태워? 이거는 정말 대기업이나 최소한 이 뭔가 좀 볼륨이 있는 업체들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풀어준 거예요. 같은 구좌인데 너네가 소액을 쓰더라도 조금을 노출시키더라도 각자 입찰을 통해서 이 노출 빈도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열어주면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 나온 지 한 2년 됐나요? 지금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쪽이 이제 GFA 배너인 건데 GFA 배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사전적인 뭔가 이제 읽듯이 하셔도 됩니다. GFA는 선배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의미하고요. 특히 이제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검색 지면들 아니면 또 네이버에서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이런 화면들에 게재가 되는 걸 이제 GFA 광고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검색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출량도 높고 그래서 브랜딩을 할 때 좀 효율적인 매체인 것 같고요. 브랜딩. 네. 이제 조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20대, 30대 여성들의 전환율이 좀 높게 나온다고 해서 뷰티 업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있고요. 만약에 연령이 높다면 네이버 밴드 구자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되는데 원래 네이버 배너 광고가 그 리타게팅이야. 근데 찾다 보니까 리타게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쇼핑 라이브에 관련해서는 실시간 시청자, 봤던 시청자들한테는 재유입시키는 리타게팅과 거의 동일한 기능도 있다고 해서 관심사 타겟팅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 자체에서는 좀 세밀한 타겟팅까지 가능하다는 거. 네, 그런 좀 특징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온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뤄봅시다. 네. 브랜딩에 좀 적합한 매체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브랜딩에 적합한 매체라고 하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뭐 신규 업체라든지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좀 그런 업체들한테는 저희가 처음 아까 라이브 시작할 때부터 언급한 내용처럼 무의식 중에 지나다니면서 계속 그 브랜드에 대해 정보를 좀 전달해 줌으로써 브랜드를 알리는 게 필요하지 그런 브랜드들이 좀 브랜딩 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너 광고를 볼 수 있는 게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여러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이버의 GFA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GDN이나 뭐 그 외에도 이제 네트워크 배너들, 뭐 수많은 언론 기사 지면이나 커뮤니티 지면이나 걸릴 수 있는 여러 구자들에 걸리는 배너 광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이버 GFA가 브랜딩에 효과가 있다, 브랜딩에 좀 적합하다, 혹은 똑같이 광고를 진행해도 네이버에서 진행했을 때 브랜딩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저도 좀 많기는 한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검색 엔진,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배너 광고를 보고 직접 클릭을 했다가 이제 나온 사람이 다시 검색을 하기가 용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네이버 GFA를 클릭했다는 건 GFA 사용자라는 거고 주 사용자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도 많이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브랜드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뭐 직접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기억이 나서 혹은 두 번, 세 번 뜨면서 뭐 각인 효과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 브랜드가 어떤데? 라고 검색을 하고 나서 정보를 다시 2차로 취합을 한단 말이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색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배너 상품이 아닐까. 그래서 브랜딩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FA는 소재 만들 때 브랜드 이름을 넣는 게 좋다고 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소재 자체에서도 내 브랜드의 이름들을 좀 명시하는 게 좀 바로 검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넣는 것도 좋고 네. 저희가 보통 키워드 육성이라고 하는데 상품 이름이나 서비스 이름을 뭐 누구나 쓰는 표현들로 했을 때는 뭐 다 같이 그 키워드를 나눠 먹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부르기 쉽고 혹은 검색하기 쉬운 상품명을 만약에 개발했으면 그 상품명을 계속 검색하게 해서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게 저희 것만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 브랜드 상품 서비스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키워드 육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공중파에서는 그 어떤 검색 엔진 이름을 직접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 들어와가지고 네네. GFA는 이커머스 날개님 안녕하세요. 그 GFA는 이커머스 쪽이 활성화 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육 쪽 DB 업종도 GFA가 적합한가요? 사실 GFA가 커머스 쪽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DB 쪽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활용하시는 뭐 브랜드사나 아니면 상품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커머스 쪽은 로아스를 내기가 쉽지 않은 매체 중에 하나예요. GFA는 제가 가장 높은 로아스를 달성한 업체가 물론 뭐 제 노력이라기보다는 그 업체 컨디션이 좋아서 봤던 곳이 평균적으로 500%였는데 500% 로아스가 나올 수 있는 매체는 다른 곳엔 더 많거든요. 근데 GFA에서는 굉장히 뭐 많은 금액을 태우고 실제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커머스 쪽에서는 오히려 좀 그 전환 자체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DB 업종은 GFA가 훨씬 적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교육 쪽 DB 업종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좀 높을 것 같거든요. 타겟이. 만약에 이제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라도 부모님 타겟이랑 동시에 같이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위쪽 층이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 주로 상주하고 있는 타겟층이랑도 좀 겹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딩의 효과가 있다는 게 네이버에서 직접 바로 검색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정보까지 바로 얻을 수 있는 곳이 네이버라서 교육 쪽 DB 업종이면 GFA랑 GDN 같은 게 굉장히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이버에서 하는 GFA가 그래도 다른 배너 광고들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광고 중에서는 그래서 교육 쪽 DB 업종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매체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톤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걸리는 것보다 메인 매체에만 걸려고 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 GFA를 꼭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뭐 GFA라든지 카카오 쪽이요. 아, 네. 답변이 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브랜딩에 대해서는 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리타겟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타겟팅이 잘 안 되는 매체 리타겟팅이 안 되는 매체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쇼핑 라이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리타겟팅이 된다는 걸 요즘 다시 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GFA를 운영할 때도 뭐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리타겟팅이 뭐 처음에 불가능했죠. 네이버 GFA가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뭐 자사모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GFA를 운영하시긴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다른 이제 외부 매체 스크립트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GFA에서 이 성과를 바로 측정할 수 있어서 GFA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 스토어의 이제 상급, 그러니까 브랜드 스토어로 상격이 되어야만 할 수 있었던 리타겟팅 카탈로그 광고를 스마트 스토어로 다 열어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상품을 본 사람들에게 그 카탈로그 형태로 이제 제품을 넘겨보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노출이 되도록 가능해지고 있는데 좀 늦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뭔가 안정성 때문인 건지 아니면 테스트 기간이 좀 길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늦어서 이게 아쉬웠다. 다만 점점 이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카탈로그 형태가 아니더라도 리타겟팅이 더 열릴 것 같아요. 기회가. 뭐 쇼핑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라는 플랫폼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는 풀 퍼널 그 마케팅을 자기들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풀 퍼널로 네이버 자체적으로 뭔가 1차 광고, 2차 광고, 3차 광고 이런 어떤 퍼널을 통해서 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계속해서 모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GFA를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GFA뿐만 아니라 뭐 쇼핑 라이브라든지 검색 광고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광고들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성과가 좋아지실 수 있어요. 대신에 볼륨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정말 단단히 하셔야 된다. 혹은 어려우시면 저희 같은 대행사 마케터 분들께 한번 좀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그러시면 현재 이 비즈니스 규모 자체에서 혹은 이 상품 컨디션에서 광고를 이렇게 좀 딥하게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면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지 좀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견적을 좀 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브랜딩이나 리타겟팅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GFA는 정리하자면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냥 메인 배너 광고인데 실시간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소규모로도 가능하지만 최소일 예산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못해도 50만 원, 100만 원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최소 금액을 한 1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GDN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GDN은 배너 광고 중에서는 좀 제일 유명한 광고인 것 같은데 구글 애즈라는 또 플랫폼에 가입해서 집행할 수 있는 광고고요. 일단 타겟팅도 너무 잘 되는 배너 광고고 제일 사실 중요한 건 유튜브죠. 요즘에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유튜브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또 제휴하고 있는 수많은 사이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뭐 기사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좀 여러 게재 지면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광고에 노출이 가능하고 아까 앞서 말했던 GFA에 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CPC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노출이나 유입을 좀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하기 좋은 좀 배너 광고 매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소재 세팅이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인공지능 최적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처음에 세팅하는 게 힘들긴 한데 처음에 세팅을 잘 해놓으면 효율 보기 좋다? 네,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제일 재밌는 매체인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매체다. 네, 제일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제일 재밌는 매체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얘기할 게 제일 많거든요. 자, 잠깐 얘기해 볼 만한 컨텐츠가 제일 많아요. 결국 가장 강력한 매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GFA는 네이버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타겟팅이 된다면 노출이 되는 배너 광고라면 GDN은 그 외에 네이버가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한 구글이 보유를 하고 있거나 제휴사들 인벤토리가 가장 방대하다고 해요. 뭐 이거는 개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뭐 100만 단위일까요? 1000만 단위일까요? 걸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한정하더라도 근데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타겟팅이나 뭐 노출 지면들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죠. 그렇죠.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뭐 성별 연령이라든지 뭐 지역 혹은 관심사 타겟팅을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뭐 어떤 영상을 보거나 어떤 채널을 보거나 뭐 혹은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정말로 이 유저의 어떤 사용하는 어떤 활동하는 어떤 유형을 굉장히 많이 나눠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전환 최적화를 생각을 하자면 뭐 너무 세분화해서 사람들을 쪼개서 노출시켜주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느낌에서는 굉장히 세분화 있는 타겟팅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모세혈관처럼 진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GDN을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초반 광고를 진행한다면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어떤 타겟들 뭐 저희 뭐 서비스를 좀 뭐랄까 저희 서비스나 제품에 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좀 발굴해낼 수 있는 데에도 굉장히 탁월한 매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광고 소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로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사실 이거밖에 없었죠. 마케터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GDN 광고를 예전에 만약에 한다고 했다면 이 GDN 광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이미지가 나오면 리사이징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뭐 PC 유튜브 영상에 보면 뭐 아래쪽에 나오는 그 사이즈, 플로팅 네. 플로팅 배너라든지 아니면 기사 지면에 봤을 때 세로로 길게 나오는 기사 옆쪽에 나오는 배너들 그다음에 작게 나오는 배너들 크게 나오는 배너들 다 리사이징을 해줬어야 됐어요. 사이즈 14개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그 광고 소재 이미지 형태는 아직도 존재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뭐 광고주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리사이징에 대한 어떤 리소스를 줄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리고 웹페이지에 뭔가 이제 노출되는 배너 형태들을 두 가지, 그러니까 가로로 긴 사이즈와 정방형 1:1 규격으로 어느 정도 좀 규격화시키려고 하는 구글의 노력, 일련의 노력이 바로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아마 비율은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1200 x 1200 이게 1:1 기본 사이즈의 형태고요. 1200 x 628 아마 1:1.918일 건데 이 형태로 배너 두 가지를 이제 추가를 해놓으면 뭐 배너가 걸리는 어떤 사이트의 자리에 따라 일부 크롭이 되긴 하지만 다 반응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응형이라고 붙는 모든 구글의 상품들은 뭐 예를 들어 이미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만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미지만 나오기도 하고요. 이미지와 텍스트가 다 들어가기도 하고 자리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롤링되면서 그 자리에 최적화된 소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게 아마 2년, 이것도 한 2년 정도 됐을 건데 이제는 어떤 소재를 만드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시절과는 다르다. 그래서 배너 광고를 다른 곳에서 집행을 하시는데 이거 뭐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며칠 사이 얘기를 했더니 리사이징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많으셨으면 GDN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GDN을 안 하셨으면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특히나 이 형태가 저희가 두 가지만 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리사이징을 할 시간에 다른 소재를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추가를 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과가 좋은 소재를 더 많이 노출시켜줍니다. 구글은 뭔가 최적화에 미쳐있는 집단이에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최적화에 미쳐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느냐, 전환이라는 것에 최적화가 됩니다. 물론 이건 이 캠페인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뭐 최적화에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클릭수 최적화, 뭐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면 많이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만약에 이 전환 추적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대한 클릭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니까 클릭수 최적화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이제 뭐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태그 매니저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정확하게 설치하고 전환이 수집이 되면 그 전환 목표에 따라서 전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뭐 전환 수 최적화 혹은 전환 가치 최적화를 통해서 더 많이 전환이 발생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전환 가치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뭐 어떤 소재로 돌렸을 때 더 많이 전환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또 성과 가중을 시켜주고요.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는 대표적인 매체 중 하나입니다. 지금 쉬운 요리님 질문 남겨주셨는데 네. 헤어 제품을 출시하고 싶은데 어떤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헤어 제품을 출시하고 싶은데 어떤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고 주셨는데 사실 출시하기 전이면 뭐 근데 배너 광고 안에서 여쭤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어떤 마케팅이든 상관이 없으신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카테고리든 간에 요즘에는 이제 뭐 블루오션이라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포화 상태인 것 같고 이 포화 상태인 정말 과열된 시장에서도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제품이 탄생을 했다면 잉태가 됐다면 이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PR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PR 활동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그냥 바이럴 하나냐? 뭐 바이럴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언론사 뭐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 이 제품을 이용해보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저희가 수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품 체험단을 요즘에는 너무 변질됐어요. 정말 돈을 주고 그냥 뭔가 검색량만 올려주고 검색에 따라서 노출될 수 있게끔 자 블로그에 뿌리고 인스타에 뿌리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바이럴을 하려면 실제 제품 체험단을 주변부터 모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인들 부탁을 해서 지인분들의 정말 좀 자세한 그리고 정말 촌철살인에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만 있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제품성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제품에 대한 디벨롭이 계속 R&D가 계속 될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셔야 되고, 이 PR 활동 플러스로 해서 이제 뭐 자사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면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뭐 배너 광고라든지 어떤 이제 이 브랜딩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의 광고들을 하셔야겠죠. 그러고 나서 제품이 좋다면, 제품성은 무조건 기본입니다. 제품이 좋다면 팔리기 시작할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헤어 제품은 아닌데, 정말 어떤 뭐 네, 주마케터님, 네, 감사합니다. 뭐 정말 꾸준히 뭐 존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좀 속된 표현으로 존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뜬 제품들 중에 정말 좋은 예시가 독도 토너거든요. 독도 토너 같은 네. 제품이 정말 꾸준한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성에 대한 뭐 어떤 재고와 또 꾸준한 바이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공한 뭐 브랜드 중 하나예요. 헤어 제품 쪽도 유사하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관련된 정보들이 있어야 또 신규 고객이라도 유입이 될 텐데, 관련된 정보들이 아예 찾아봐도 없으면 구매까지 이루어지기가 좀 힘드니까 일단 바이럴부터 쪽부터 시작하시면 이제 그 제품 특성이나 또 제품군이, 헤어 제품군이 너무 많잖아요. 염색약일 수도 있고 뭐 트리트먼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갈리는 제품에 따라서 또 사용하시는 마케팅 뭐 스펜딩 금액에 따라서 또 어떤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일지가 달라지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만약에 정보를 올려주시면 더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좀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독도 토너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GDN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주제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GDN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솔직히 시간이 좀 없어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많아가지고 우선은 뭐 다음 또 다른 이제 네트워크 배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ADN. 이제는 이제 네트워크 배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 건데요. 네트워크 배너 1, ADN. 설명해 주실까요? ADN 네트워크 배너는 일단 그 저희가 진짜 가장 많이 본, 네트워크 화면에서 가장 많이 본 광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뭐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뭘 찾아본다든지 할 때 사이드 쪽이나 좀 특히 뉴스 볼 때 양옆에 좀 꽉 차 있는 그런 배너들이 꼭 무조건 ADN은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ADN은 좀 방문했던 페이지나 서칭하셨던 제품에 대한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도록 해주는 이제 배너 광고 형태인데요. 일단 그 한 번 이 ADN 광고에 타겟팅이 된 고객은 진짜 계속 따라와요. 뭔가 내가 진짜 한번 찾아봤던 그 검색에 대한 상품이 여기에 가도 있고 저기에 가도 있고 내가 계속 다른 뉴스를 보는 데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게 좀 ADN 광고의 일종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요런 딱 이렇게 사이드 쪽에 떠 있는 그 주 형태는 그런 형태의 배너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타겟팅 됐던 고객들의 사이트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이력 아니면 뭐 상품 열람 이력 같은 걸 바탕으로 개인 맞춤화 타겟팅이 좀 잘 되어 있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내 사이트예요. ADN은 그 레인보우 8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배너예요. 저희랑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긴 합니다만, 네트워크 배너사들 중에서 상당히 계속해서 뭔가 좀 성과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노력이 좀 많이 있는 매체입니다. 원래는 이미지 형태로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숏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GIF 형태까지도 같이 좀 노출을 할 수 있도록 소재 형태가 좀 업그레이드가 좀 됐고요. 그래서 저희 온라인 기사 지면이라든지 커뮤니티 지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매체 중 하나입니다. 뭐 그리고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적었는데, ADN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타겟팅 중 하나가 리타겟팅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제가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답변을 들은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ADN에서의 키워드 타겟팅은 저희가 이제 뭐 검색 엔진 여러 검색 엔진들에서 어떤 키워드를 타겟팅을 하게 되면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뒤쪽에 이제 URL 뒤쪽에 보면 검색 결과의 매개 변수에 쿼리라든지 혹은 키워드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붙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이 ADN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유저는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나서 들어온 사용자로 ADN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키워드를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토너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분 토너 혹은 뭐 토너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고 ADN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는 어떤 사이트에 만약에 들어갔다. 근데 저희가 수분 토너 관련된 광고를 하는데 이 키워드 타겟팅 안에 이 키워드를 넣어놔요. 그러면 이 검색한 사용자, 검색하고 나서 ADN 서버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용자는 이 키워드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토너에 관련된 이제 광고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이 키워드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쟁사 타겟팅도 되는 거기 때문에 경쟁사 키워드를 검색하고 경쟁사가 만약에 ADN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되어 있는 곳에 만약에 이제 방문을 했다. 그러면 소규모 업체라고 할지라도 좀 대기업들의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에게 타겟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저는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좀 신박했다. 왜냐하면 키워드 타겟팅이라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ADN처럼 네트워크 배너들은 CPC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어떤 뭐 수분 토너라고 하면 이것도 키워드 입찰가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쵸. 1위에서 5위까지 가려면 못해도 지금 특히나 또 건조한 시즌이기 때문에 4-5천 원 정도는 할 텐데 한 클릭당 ADN을 진행하시면 모바일 기준은 뭐 한 100원대 PC는 한 2-30원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 CPC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 여러 광고들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키워드 타겟팅 같은 높은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ADN 개인적으로 클로징 배너가 조금 제일 매력적이더라고요. 클로징 자주 샀어요. 패널? 네. 클로징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타겟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클로징 패널은 저희가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탈하는 시점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좀 방지하는 저희를 좀 괴롭히는 형태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PC 환경에서는 이 X 그러니까 창 닫기를 마우스로 이제 가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 나가시게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이거 한 번 더 할인하고 보여줍니다. 약간 동대문 맞아요. 동대문에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한 번 더 붙잡는 배너를 쓸 수 있다. ADN을 진행을 하시면 무료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클로징 패널은 이탈 방지 저 여기서 구매를 많이 해가지고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이제 마케팅, 직접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실제로 이탈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특히나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몰 매출 자체를 좀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사는 뭐 다른 매체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관심사 타겟팅은 가능하고 기본이고 DMP 타겟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DMP 타겟팅은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DMP 타겟팅은 이건가요? 플래닛? 이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한글로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DMP 타겟팅은 ADN이 SK 플래닛이랑 제휴를 하고 SK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1,000만이 넘는 이 타겟팅을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ADN 자체는 어느 정도
뭐 업력은 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타겟팅이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타겟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앱을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의 성별, 연령 정보를 뿐만 아니라 이 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형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생활 양식을 뭐 제공해주는 어플이라면 그런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을 주셨네요. 날개님. 랜딩 페이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자사몰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블로그를 통해 유입을 하는 중입니다. 아이맵이라도 구축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블로그에 후기랑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다면 광고 시 블로그가 랜딩 페이지여도 괜찮을까요? 블로그는 픽셀 설치가 안 되니 걱정스럽긴 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사실 만약에 퍼포먼스 광고를 진행을 하신다면 블로그보다는 자사몰을 구축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맵도 괜찮습니다. 뭐 아이맵이나 카페24나 저도 카페24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비즈니스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굳이 뭐 퍼포먼스 광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모드엣이라든지 하물며 스마트 스토어까지 외부 스크립트가 설치가 안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점입니다. 폐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얻고 싶은 정보가 더 많으시면 무조건 홈페이지는 구축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무료로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것 자체는 뭐 무료로 만들고 대신에 호스팅 비용은 들어가죠. 근데 어차피 현재 이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좀 낮은 그 호스팅 등급을 쓰셔도 충분히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지켜줘야 되는 개인 정보가 엄청 많은 사이트가 아니라면 사이트를 만드는데 금액 자체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거여서 픽셀 설치가 가능하시도록 자사몰 랜딩 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광고 하실 때 좀 많은. 혹시 뭐 어떤 상품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 자사몰 구축은 뭐 크게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객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고 상품이 최근에도 팔렸고 그리고 리뷰가 괜찮고 그리고 상품을 내가 쓰고 싶은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거라면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고려를 하는 시점에서 이걸 구매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개개인마다 합리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 교육 분야인가요? 그러면 더더욱 자사몰을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 교육 분야라고 하면 뭐 직장인이나 뭐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그분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블로그에 이제 후기가 있는 건 이제 블로그 후기를 참고할 수 있는 용어로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사몰을 간단하게 구축을 하셔서 뭐 동영상을 뭐 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사몰을 좀 천천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교육 분야시면 아이맵이 괜찮겠네요. 아이맵이 DB라든지 뭐 교육 쪽에서는 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템플릿도 괜찮은 게 훨씬 많고 또 기능들 자체도 이용하시는데 좀 더 편할 거예요.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DN은 저희가 좀 간단하게 또 이렇게 알아봤고요. 좀 마지막으로, 저희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네. 모비온입니다. 모비온.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진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비온은 이제 또 ADN처럼 네트워크 배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KPI 맞춤 타겟팅이 가능하고 포털, 언론사, 커뮤니티 앱 이거는 뭐 ADN이랑 똑같죠. 그렇게 계좌의 위치가 그렇게 되고 근데 네트워크 배너 중에서 협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노출을 통한 캠페인에 최적화된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N이 아까 좀 타겟팅에 조금 더 맞춰져 있다고 하면 모비오는 좀
캠페인 목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최적화된 매체라고 할 수 있고 좀 경쟁사의 모수를 끌어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자사몰에 방문한 고객이 아니라 타사, 경쟁사에서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액션을 취한 고객들에게 나의 광고를 노출한다든지 좀 이런 좀 경쟁사의 모습까지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모비오는 좀 넓은 계제 지면을 통해서 노출도 하지만 이제 제품군에 있어서 좀 경쟁이 높은 편일 때도 좀 탁월한 배너 광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네네. 간단하게. 그러면 생각나는 걸 한번 조금 더 적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모비온이 아주 그 배너 형태만 보면 ADN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죠. 근데 모비온은 ADN보다 리타게팅에 조금 더 최적화된 매체인 것 같아요. 실제로 대시보드를 보면 저희가 리타게팅에서 전환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리타게팅 유형은 예를 들어 상품을 조회한 사람, 그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 구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한 사람은 이제 헤비 유저에 들어가는데 이 각 유형에 따라서 리타게팅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각 유형별로 타겟팅별로 이제 예산을 좀 바꿀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상품 조회한 사람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뒤쪽에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을 많이 하는 게 리타게팅에서 잘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리타게팅에서 실제로 성과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 성향 매칭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모수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모비온에서. 특히나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브랜딩이 되어 있고 이미 성숙기에 다다른 브랜드가 아니라면 누구나 비어있는 우리의 뭔가 잠재 고객들을 좀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잠재 고객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경쟁사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최고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페르소나랑 겹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에는 이 경쟁사 모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대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브랜드가 커지면 우리 브랜드의 모수도 누군가는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타겟은 돌고 돌아요. 잠재 고객들은 영원히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나서서 좀 CRM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묶어둘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그 시장에 신규로 들어온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헤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헤어 제품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뭐 현재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의 경쟁사를 모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비온 같은 배너를 또 같이 준비를 하시면 또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다만 제가 모비온을 조금 주저하는 때가 있는데, 모비온은 손이 많이 갑니다. 모비온은 아직까지 반응형 형태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직접 배너를 좀 리사이징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리사이징을 해야 되는 조금 리소스가 좀 들 수는 있다라고 미리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서 라이브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느새 시간이 한 50분이 됐거든요. 오늘 질문이 좀 들어오는 편이어가지고 네네. 시간이 금방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혹시나 질문을 해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가 한 2분 정도, 1, 2분 정도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또 새로워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드리거나 이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배너 광고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좀 못 드렸어요. 그렇죠. 카카오 모먼트도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는 배너 광고 중 하나인데, 다음에 배너 광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말씀 못 드렸던 카카오 그리고 다른 뭐 크리테오라든지 여러 리타게팅 혹은 타겟팅 게이츠처럼 좀 특화된 배너 광고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메타도 배너 종류로 보면 되지요. 아, 이거는 좀 의견이 좀 다른데요. 그죠. 메타도 이제 좀 DA,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형태로 좀 나오기 때문에 배너 광고처럼 보실 수가 있긴 합니다만 메타는 좀 특수합니다. SNS 광고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메타가 그러니까 SNS 광고 이꼬르 메타로 볼 수도 있지만 SNS 광고에는 저희는 이제 트위터도 있고 여러 SNS 계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SNS 광고는 디스플레이 형태로 나오기는 하지만 다릅니다. 네이티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SNS 광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10시 51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올라오는데 마무리.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고 끝날게요. 네. 바이럴 마케팅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바이럴이 많이 될 만한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잠깐 되게요. 뭐 인스타그램 혹은 SNS에서 저희가 바이럴 되는 게 많고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바이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럴이 많이 되게끔 하고 싶으냐 아니면 뭔가 바이럴 컨텐츠를 발행하고 싶으냐에 따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버에게 협찬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럴 마케팅일 수 있고요. SNS 사용자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사용자들에게 이 제품을 좀 체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바이럴 마케팅일 수 있고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방송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영상 끝나고도 뭐 댓글도 다실 수도 있고 저희 좌측 우측 하단에 저희 마케터 연락처도 나와 있으니까 뭐 메일을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